제가 지금 물레동에 왔습니다. 그 한종진 대표님하고 대표님이시죠? 대표님이랑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대표님 아십니까? 혹시 또 부대표 아니면은 아, 이번에는 진짜 대표님. 지금 그 한 대표님이 이 물레동 사거리에서 네. 정확한 사거리입니까? 네, 거기가 물레동 사거리가 맞죠. 물레동 사거리 가장 번화한 곳에서 현진RC라는 바틀샵을 운영하고 있으시다가 이제 물레동 같은 권역 안에서 바틀샵으로 돈을 좀 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양조장을 하나 차리게 됐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양조장을 차리게 될지 몰랐는데 어떻게 양조장을 차리게 됐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양조장 면허가 안 났습니까? 면허는 이제 조건부 면허는 나와 있는 상태인데 예. 용기 검정이 오늘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무조건 나오는. 양조 면허가 아직 안 났는데 제가 지금 온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사실 무슨 말을 들어볼까, 그냥 취재와 상관없이 무슨 말을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양조장 면허를 아직 내기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꼭 느낌은 이래요. 애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친구들 처음에 애 낳고 그럴 때 친구 따라서 산부인과 이렇게 같이 친구 애 나온다고 이렇게 막 기다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우리는 탁구를 치거나 당구를 치거나 이랬는데 지금 꼭 그 심정이에요. 아직 얘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대표님한테 큰 도움은 안 돼요, 지금. 왜냐면은 술을 홍보할 술이 없어요. 술이 없고. 그렇죠. 술이 좀 그리운 분들은 그래도 그 물레동에 현진RC 바틀샵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시면 이제 줄은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 얘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양조장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날씨 양조라고 지었습니다. 날씨 양조. 네, 날씨 양조. 그럼 그건 어디다 등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상표코 등록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예. 저희랑 뭐 따라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일반 명사기 때문에 굳이 네. 그거를 그래도 상표코를 등록해 두십시오. 알겠습니다. 갑자기 잘 돼가지고 그냥 등록만 하고 네. 양조를 하지 않고 양조장으로 이렇게 세금을 거둬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면 날씨 양조라고 했는데 네. 그 계절에 따라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다양한 술을 만드실 각오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생산 초기 테스트 버전도 3가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 번에 3가지 술을 출시할 예정이기도 하고 술 이름들이 각각의 그 계절과 관련된 이름이나 부재료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벌써 또 이제 4번째 술은 또 국세청 세무서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름술을 지금 준비를 해놔야겠거든요. 와, 벌써 4번째 술까지 등록을 한 네, 상태입니까? 등록은 4개가 이미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술은 어떤 스타일로 지금 내실 예정입니까? 원래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선생님한테 처음 술을 배우기 전에는 맥주 쪽 저한테 술을 배웠다고요?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뭐 제가 네. 막걸리 학교를 이제 네. 아니면 막걸리 학교의 조교 네, 또 3년 있었죠. 막걸리 학교를 3년을 네. 그러면 이건 안다고 소개해주는 그런 차원이 돼버리는데 괜히 얘기할 뻔했나요? 네. 편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 막걸리 학교에 인연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온 건 아니고요. 이 현진RC라는 바틀샵을 하고 또 지금 한종진 대표가 지금 청년 네. 좀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만으로 하면은 31살. 31살, 만 31살인데요. 또 전문 사진 작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찍고 또 바틀샵도 하면서 지금 2잡에서 3잡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저 3잡이죠. 3잡이고 나이는 또 만 31살. 푸른 청년이 양조를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뭐 창업을 하고 하지도 않았고 제가 돈을 대준 바도 없고 그러는데 젊은 창업자의 등장, 그리고 사실 또래의 창업을 하는 분들이 또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왜 창업했냐 뭐 이런 얘기를 바로 물어볼 수는 없고 하지만 한 대표님한테는 바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좀 모험이기도 하고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동기로 창업을 한 겁니까? 우선은 원래 양조를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와 지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랑 저랑 꿈이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나요? 꿈이 똑같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로드맵을 봤는데 예. 그 친구 어렸을 때 짜놓은 로드맵을 봤는데 예. 꼬불꼬불 길을 만들어 놓고 항아리를 이렇게 아. 그려놓은 상태인 거를 제가 예. 사진으로 봤었어요. 그게 이제 5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를 자기도 꿈이 양조. 하였다 하니까 마음이 맞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힘을 더 얻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한 2, 3년은 더 빨랐던 것 같기도 해요. 강력한 스폰서가 있군요. 그쵸. 저의 든든한 응원군이고 제가 만들면 무조건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뭐 양조를 이 나이에 한다 그러면은 무슨 친구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너 돈 있냐, 뭐 어떻게 팔래, 뭐 이렇게 다양한 이 반대 의견을 낼 것 같은데 꿈이 같아서 이제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면허를 내는데 상당히 짧은 기간에 면허를 내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면허를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려서 냈습니까? 사실 공사하는 기간을 빼면 서류 처리하는 거는 2달이면 된 상황입니다. 직접 하셨습니까? 네, 제가 직접 했어요. 어떤 절차를 간단히 소개하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제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국세청에 먼저 허가를 받기 전에 구청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건물이 양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예. 확인해야 되는데 정화조가 유무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정화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2종 근린 제조 면허여야 돼요. 근데 대체로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이 그냥 근린 생활이네 하고 들어갔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식약처에서 맡기거나 국세청에서 맡기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서류 따져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장소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용도 변경을 먼저 신청을 하는데 용도 변경이 30일이 걸리거든요. 예. 근데 용도 변경을 안 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찾은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류 작업을 했을 때 대부분 세무서 분들이 대부분 모르세요. 그러니까 양조 면허를 하든 주류 관련된 것들을 해본 경우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전국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1295군데가 있는데 예, 그 곳들이 대부분 전국으로 따지면 세무서 직원이 해본 사람이 거의 손꼽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거를 봤을 때 그분들도 안 해봐서 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거나 세무서 직원들을 가르치면서 면허를 낸 거예요? 그렇게는 좀 건방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협약을 한 거죠. 벌써 세무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필요한 서류들을 주거든요. 근데 그 양식에 빠져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신원정보조회. 예. 서는 거기 안 써있거든요. 사실 세무서가 요청을 하는 건데 세무서가 신원정보조회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보름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니 양조 면허를 내는데 무슨 신원조회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주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소매점도 그렇고요. 예. 주류와 관련된 건 신원정보가 무조건 들어가요. 거기에 걸리는 사유가 뭡니까? 제가 정확하게 범죄자? 모르는데 전과? 전과도 있고요. 전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인지 아닌지도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랑 같이 비교를 해보거든요. 이 사람의 채무 관계랑 실제 있는 관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 요건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저는 미리 떼가보죠. 그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이고 빚이 그렇게 크지 빚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빚이 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이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자제? 연자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연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누가 간첩이거나 부모나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신원정보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양조면허를 안 내줍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연자제는 제가 물어봤던 연자제를 양조를 하다가 그런 연자제 주세를 안 내고 네네. 그 접어버렸다 그 부모님이 그러면 연자제 걸려야 되는 그 거 신용정보에서는 제가 검색했을 때 그 내용은 안 나옵니다. 부모님이 양조장을 하셨던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이제 세무서를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조건부 면허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모두가 갖춰지면 주류 면허센터로 이제 제주도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에서 용기 검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근데 조건부 면허가 있으면 공간만 확보되면 빠르게 면허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 면허를 받고 이제 식약처를 준비를 바로 했었어요. 지금 공간을 지금 그 내부 수리를 진행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설비를 지금 놓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의 설비가 들어오긴 했는데 네. 공간이 좀 그 정돈이 다 깨끗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물레동이니까 물레동의 네. 주택이니까 잠깐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전체를 마당 가운데서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이 있고요. 대문가에 여기에 장독대 위에 올려져 있고 아래는 창고 정도로.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도 화장실이었겠습니다. 네, 화장실. 네, 화장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집이 기역자식 집인데 한쪽은 여기는 분석실이고요. 여기에서 발효 탱크 고두밥 치고 하는 공간이 있고 저 안쪽에 방이 또 하나 있네요. 재성실이 있고 재성실이 여기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병입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입된 술들이 저기 쇼케이스에서 냉장 보관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어서 5개의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잘 보셨죠? 흉은 잡지 마시고요. 지금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습니까? 사실 1940년대로 추정되고 있는데 건축대장에 나온 거는 1940년대까지가 전부인데 그 이전에 지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황토로 지어진 집인데요. 원래 이 근처에는 다 그런 집이었는데 물레동 특성상 다 공장으로 바뀌었던 터였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공장으로 바뀐 적이 없었던 곳이었고 그 전에 사용했었던 분이 그냥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이었는데 운 좋게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종 걸린 제조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제조면허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서울에서 이종 걸린 제조면허 내려면 앞으로 뭐 12m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진 않네요. 이게 이제 엄청 오래전에 바뀌어놓은 상태예요. 아, 여기를 제조장으로 물레동이 전체적으로 공장이 중공업 많으니까 제조장 공간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전체를 중공업 지형으로 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같이 묶여서 된 거죠. 저는 이 서울에서 이런 공간에서 양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다시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마당이 있는 양조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 생활이 아닌 저희 이제 아파트가 주요 거주 공간이 아니었던 시절로 친다면 살림집 안으로 이렇게 마당이 있는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막 마당으로 쏟아 들어오면서 그 방에서 부모님이 반겨주는 또 텐마루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에서 지금 양조 공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물레동을 사용하십니까? 물레동에 한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네.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애정은 갖고 있죠. 물레동이 고향은 아니시고 고향은 7년 정도 원래는 이제 맥주 펍도 잠깐 운영을 여기에서요? 네, 아. 맥주 펍도 잠깐 작업실도 운영을 했어서 이쪽 스튜디오, 사진 스튜디오. 네, 사진 겸 이제 펍도 운영을 하고 그랬었던 곳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랑 첫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도 여기로 네. 왔고, 그러니까 물레동에서 사진 작업하는 아티스트가 특히 사진은 영상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장르기도 한데 이 영상과 이제 사진과 술을 같이 겸하는 거죠? 네, 근데 사진은 이제 점차 그만둘 생각으로 양조에 전업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돈이 더 잘 되는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장사. 사진으로도 매력적인 이 웨딩 사진들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또 양조를 하고 해서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런 각오 아닌가요? 술은 언제 낸다고요? 술은 이제 다음 주면은 견본이 나올 것 같아서요. 네, 4월 중순이면. 주주의 검사를 받는데 보름 정도 소요가 예, 됩니다. 올해 예. 한 달 내내 보름으로 바뀌어서 예. 4월 말이나 아니면 5월 초에 아. 병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느긋하게 5월 정도에 이제 술이 나온다고 한다면서 물레동에 새로운 명소 하나가 태어나리라고 보고요. 네. 특히 만 31살의 청년이 그리고 뭐 집에서 양조를 했던 것도 아닌데 양조라는 아주 전통적인 그 직업군인데요. 요즘은 뭐 청년들이 많이 합류하고 있어서 그런 대열의 또 다른 그 카드로 이렇게 지금 등장한 것 같습니다. 양조업이라는 게 꼭 그 올드하거나 그 안에 비밀이 많아가지고 쉽게 청년들이 진입을 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닌 상당히 도전적으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것들을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좀 부담인 것 같고요. 예. 사실 저는 제가 좀 후발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가요? 그러면은 그 비슷한 또래나 젊은 양조인들의 그룹들을 꼽아보면 어디 꼽을 수 있습니까? 뭐 서울 경기권에서는 일단은 이제 네이버 광고로 유명해졌던 한강조조가 네. 3명이 처음 만들었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거기서 이제 독립을 해서 따로 김포에다 88양조장이라고 따로 만든 분들도 계시고 되게 힙한 느낌으로 되게 다양한 부재를 사용했던 곳이 DOK라는 곳이었어요. DOK. 거기서 이제 확장을 해서 거기도 이제 김포로. 또 거기도 돈을 벌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김포로 크게 이사를 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상당히 시나폴리가 트렌디한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네. 6.8이라고 해서 6.8. 6.8이라고 해서 되게 규모가 작은 사이즈로 해서 나오는 양조장도 압구정에 있습니다. 네. 압구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양조라고 해서 이제 곧 출시를 하려고 하는 조그만한 양조장도 있고요. 연희동이요. 네. 정통연구소 출신의 네. 거기도 되게 트렌디한 느낌이죠. 네. 근데 그분도 이제 물레동에 자주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다양하게 네.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모르는 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10분 만점나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 동네방네 양조장 포함해서 네. 48개 있습니다. 서울에. 서울에만 48개. 와, 서울에 48개니까 이제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우리 동네 양조장을 가장 찾아서 가장 내 집에서 가까운 양조장을 찾아가서 술을 사고 술 맛을 봐도 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납품하지 않더라도 예. 내부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속대라는 곳은 뭐 외부로는 나가진 않지만 자기네 주점에서만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예. 그러면 오늘 맛보기로만 하고 또 이제 그 술이 나와야지 또 그 술을 맛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지금 술이 안 나오는 양조장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만만치 않네요. 네. 이 양조 면허 마지막 팁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뭐 구청에 갔고 구세청 네. 세무서를 통해서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이제 이렇게 우편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처도 거쳤습니까? 식약처는 이제 통과가 이미 된 상태고요. 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적으로 방수가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바닥 방수랑 그리고 배수가 잘 돼야 되는 게 조건으로 붙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벽 밑바닥에서 벽 1.5m까지가 이제 방수 페인트나 아니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안 돼서 예를 들면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좀 돈을 아끼겠다고 형광등이 외부로 돌출돼 있거나 예. 그런 경우는 허가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형광등이. 네, 예를 들면 지금 커버가 있어요. 저기 형광등인데 형광등이 좀 밖에 있는 거 아닌가요? 커버가 있냐 없냐의 거라서 그냥 형광등이 형광등 자체가 어떤 커버에 의해서 쌓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전부 등이나 형광등이 안 그냥 됩니다. 나란히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네. 조명 예쁜 조명 써가 LED 조명 써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 안 어떻게 됩니다. 안 되는 건가요? 네. 카페처럼 분위기 낼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분리를 해야죠. 그럴 거면 유리로 분리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그래야 그러니까 되는데 전구가 들어가면 그걸 딱 막혀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식약처는 폐수 처리와 공간의 환경을 보네요. 그렇죠. 공간 분리도 확실히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제조장과 병입실이랑 그런 분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방충망이 있냐 없냐. 창문이 있을 때 방충망이 없으면 또 허가가 안 돼요. 그리고 출입구는 비닐 커튼 아니면 이제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있는 거. 뒷문에 방충망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이제 별도 시설입니다. 아, 별도. 보는 거는 이제 내부만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런 각도와 색깔과 톤을 나올 수 있는 것도 드물어서 네. 지금 대문간에 앉아가지고 물레동이에요. 이곳이 서울의 한복판이고 가장 젊은 친구들은 핫한 공간이어서 앞으로 여기 이제 길게 그 젊은 친구들이 줄을 설 것 같아요. 오늘 제술 받으러 왔는데 예약 번호 몇 번인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줄을 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전에 장독 같은 것이 올려져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올려 있었던 거 저희가 바깥에 빼놨어요. 아, 그런가요? 여기 네. 작은 이 건물이 1940년대. 네, 그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건축 대장은 그런데 그 네. 전에 지어질 그 가능성이 전부터 여기서 사신 분이 계셨겠죠. 여기 이 공간에서 살림집으로 뭐 조선시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긴 세월 살아오면서 이 단층 건물에서 세월의 때가 묻어 있고 여기 보니까는 판자된 데는 흙벽이네요. 안에 보면 황토입니다. 황토가 네. 있고 지붕 석가래 밑에도 황토가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이제 양조장으로 새롭게 탈바꿈해서 이거야말로 뭐 뉴트론가요? 아닌가? 저는 그냥 월세가 싸서 거창한 것보다 아, 월세가 싸서 월세가 싸다는 거지만 또 그 한 대표님 경제 규모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그대로 믿기 쉽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물레동이라는 공간에 맥주집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한국 술, 막걸리 또 뭐만 됩니까? 막걸리. 지금 막걸리만 탁주만 지금 넣어놨어요. 탁주만? 네, 왜냐면 약주랑 증류주는 네. 솔직히 그 맛에 대한 스펙트럼이 내기가 쉽지가 않은 주죠. 네. 특히 약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보관 창고라는 게 좀 더 대용량화돼야 되는데 지금 사이즈 규모로는 거기까지는 못 쉬는 것 같아요. 네. 물레동에 막걸리 양조장이 생긴다는 대단히 즐거운 뉴스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터뷰 주셔서 감사하죠. 녹음이 지금 저 카메라가 저쪽인데 녹음이 다 됐는지 이제 갑자기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겠어요.